국무총리 이 인사청문회는 끝내 파행이죠. 국힘 의원들이 그렇죠. 안 돌아가지고 네, 이틀 네. 동안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었다. 참 이런 표현을 드릴 수밖에 근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없는 것 같아요.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검찰 독재 정권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낙마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망가뜨리겠다라는 그 주진우의 눈빛 때문에 저는 이런 파행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주진우만 없었더라면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자는 뭐 김민석 청문회 아니고 주진우 청문회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뭐 구별해 보면 네. 사인 간의 동거래 문제는 이게 공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공직자로서의 이익 충돌이라든가 또는 그 거래가 있어가지고 불법적 의혹이 있다면 이건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사인 시절에 있었던 경조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있을 수 있지만은 관행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스럽다, 죄송하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느 국회의원이 이를테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뭐 농수산인데 농협조합장들에게 대거 뭐 경조사비를 받았다, 후원금을 받았다. 이러면 이건 문제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닐 때 그러니까 야인 시절에 있었다는 거 구별해 봐야 된다. 보니까 그 이종배라는 시의원이 있다고 하대요. 네. 국민의힘에 그 고발 잘하시는 분. 이번 청문회는 이종배 씨하고 주진우 씨가 망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고발하고 주진우 씨가 특수부 검사처럼 보니까 야인 시절에 수입 지출이 맞지 않는데 이거 범죄 의혹이 있어. 범죄 정보과에 한번 물어볼까? 인지수사 한번 할까?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 털다 보면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겠죠. 별건 수사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청문회장을 검사의 취조장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대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주진우 의원은 얻은 게 뭘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군대 급성 간염을 35년째 앓고 있다는 것만 술은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 자기 재산, 아들 재산, 아버지까지 다시 불려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요? 사실은 누가 질문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국민의힘에 점잖은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면 이거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진우가 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을 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 지지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윤석열의 아류들이다라는 생각에 파행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이건 종결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바보라면 모든 설명이 가능하지만 청문회 이틀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지역 구민들이 좋아하거나 박수 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왜 그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들을 안 뽑는 정당 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법을 하자고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니까 저는 뭐 검사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 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법조인, 그 다음에 치안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그 국가 운영에서 특정 파트, 징벌적에 해당되는 특정 파트 1, 2%의 경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정책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고 대신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일 잘합니다. 다만 바로 들어오면은 전관이라는 이해 충돌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에 제가 제안드리는 게 일반 행정 경제 관료들은 관료를 그만둔 지 5년 이후에 들어오고 그리고 판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다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데리고 들어오지 말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이런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힘에는 온통 그런 사람만 있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앞으로도 안 되겠네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도 법조에 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예. 이 검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사실 법조가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싸움이 끝나면은 뭐 저기 토사구팽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분들 그만 뽑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 처음 됐을 때 네. 쇠빙선 역할하고 검찰 독재와 싸우겠다 그랬어요. 검찰 독재 끝내시면 국회의원 그만하시죠. 그런 이야기도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 뭐 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분도 뭐 지금 스타 정치인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래서 박진영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조직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트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계속 뭐 이를테면 이해식 의원인가요? 구의원 출신이라며요. 구의원 하다가 잘하면 구청장 하다가 잘하면 국회의원도 하다가 또 잘하면 장관도 하다가 이게 바람직한 모델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양성되는 거죠. 네. 신인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되는 거죠. 네. 발굴된 신인들 하는 정치 대표적으로 윤석열입니다. 이준석이기도 하고. 이준석이 발굴된 사람, 윤석열이 발굴된 거예요.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게 한동훈도 발굴된 겁니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같은 검사 출신이라도 하다못해 권영세나 권성동이 낫다 그래도 그래도 낫죠. 윤석열보다는 그렇죠. 더 망가지지 않는다. 발굴하지 마시고 신인을 양성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크네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교육과 훈련. 교육 훈련. 진보 정당은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진보 정당이 아닌 겁니다. 잘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보 정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당위성입니다. 하여튼 그 총리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거나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쭉 할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무대잖아요. 야당이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약간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차한 대목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또 공직 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근데 야당이 존재감을 못 보여줬어요. 이상한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관료들이잖아요. 관료들이고 윤석열이 아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윤석열이 누군가를 취조했던 것 같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약점을 알아요. 제가 야당이었으면 정말 매섭게 한번 몰아칠 자신이 있었어요. 뭐 정몽준한테 가고 이런 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청년 시절의 정치인과 지금의 정치인의 스타일의 문제라든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 못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거는 안목의 문제입니까? 자질의 문제입니까? 도둑이 제발 저러서 그런 겁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윤석열한테 배워온 것들, 그다음에 관료 생활하면서 곁눈질로 정치를 배운 것들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의 앞으로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뭐 민주화 운동했는데 정과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돈 빌렸는데 그거 차용증 제대로 썼습니까?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 자꾸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주진우가 자기는 70억인데 신고 재산이 상대는 2억이면 돈 문제 아닌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 검사들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들은 신성가족이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나한테 취조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다 범죄의 대상이다. 범죄 의혹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독특한 친구들이네요. 네, 좋습니다. 인사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뭐 등장 인물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장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 약간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일단 한꺼번에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지금 뭐 팀이 없으니까. 저는 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정동영, 안규백, 너무 연세 드신 분들 아니에요? 정치는 원래 올드보이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는 신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상이 하면 나라 망칩니다. 안철수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안철수는 대표 뭐 대선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정치는 원래 올드보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올드보이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사실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정치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올드보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드보이들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40대 기술운도 나오고 청년 정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청년 정치를 바랐던 이유예요.
그 이후로 가면은 매스미디어의 장난질입니다. 네. 대한민국 매스미디어가 황색 저널리즘 아닙니까? 그냥 옐로우 페이퍼 수준이니까 신선한 거, 무균질 정치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띄워주고 박찬종, 옛날에 박찬종, 뭐 이런 오세훈, 식으로. 이준석 띄워주고 신상이 나오면 재밌거든요. 아. 새로운 상품 개발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상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는 올드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그럼 하나하나 한번 봐요. 다만 올드하다는 것이 네. 구태하고 비리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청년 정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자라는 사고를 가진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왜 전 청년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 했던 사람이라서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네. 중에서도 개성공단을 직접 연 사람입니다. 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 만들어 본 사람이죠.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 있잖아요. 네네. 다시 열고 싶어하는 우리는 국민들의 열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정일을 만나서 단판을 지은 적이 있는 사람. 네. 최고의 결정권의 역할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썩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규백 의원은요? 안규백 의원도 20년 가까이 국방위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장관이라는 또 최초라는 또 상징성도 네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장관. 권오을 장관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 진영에서는 또 신선한 분이에요. 상징성이 있는 분이에요. 국민 통합의 의미도 있고 상징의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잘하고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권오을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나 네.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당뇨 출신이죠. 그렇죠. 당직자 출신. 네네네. 이렇게 그 정당 구조에서 네네네. 성장해 온 사람들. 네네네. 훈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정동영 의원은 이제 MBC 기자 출신으로 영입 케이스였지만 또 정치를 한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했고, 네, 네. 96년부터니까 꽤 오래 했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네. 뭐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 우려하는 분은 노동부 장관, 네. 그다음에 과기부 장관,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 아, 이런 분들을 저는 우려합니다. 네. 노동자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거는 일단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 장관이 됐다는 건 정말 잘한 환영한다. 겁니다.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부 장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런 장관들이 있었지 맞아요. 여러 않습니까? 그런데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장관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다만 요만큼 우려가 되는 것은 네네. 이게 정부의 운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정 기조 속에서의 노동 정책이지 노동 정책만 돌출적으로 뛰어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그런 균형감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기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도 기업화된 분이에요. 근데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게 네.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정당성과 평등성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준점들의 마찰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점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이 몫은 조율하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노동부 장관에도 흐리멍텅한 사람, 과기부 장관에도 흐리멍텅한 사람, 중기부 장관에도 흐리멍텅한 사람, 흐리멍텅하다는 나쁜 뜻이 아니라 네네. 절충적인 사람들을 안 네네네. 썼을 건데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안 썼잖아요. 그냥 한번 네 길로 가라. 네 길로 네. 가봐. 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해봐. 과기부 장관은 AI 한번 집중해봐. 네. 중기부 장관은 중기업 살리는데 다른 눈치 보고 해봐. 하고 이걸 조율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장관도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고 이런 건 뭐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어도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 무슨 그 전에 이렇게 맞습니다. 행정을 맞습니다. 좀 경험하고 2, 3년 정도 좀 양성하고 몇 사람을 좀 키운 다음에 이 사람 중에서 좀 행정 일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이런 모델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 나름의 기준을 정하자면요. 개인으로서 성과를 낸 전문가는 쓰지 마라. 그거는 전문위원으로 써라. 네. 정책 전문가니라. 아. 조직에 장을 한 사람은 네. 그나마 쓸 수 있다. 기업에 장을 냈든가. 이 노동자라고 하신 분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니까 네네, 조직 관리했죠. 조직 관리를 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의견 수렴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과기부 장관이라든가 중기부 장관도 기업에서 임원을 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네. 그런 분들 그까지는 조건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보다 하위직의 공직 경험을 갖춘 다음에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그 이재명 정부가 이 일꾼이 민주당의 일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 엽관제로 중하위직이 엄청나게 넣어야 됩니다. 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엽관제로 들어간 국장급에 해당될 겁니다. 유일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청와대로 갔거든. 청와대로 가거나 아니면 장관 보좌관 물론 몇 명 좀 있습니다. 제가 네네, 찾지는 네네,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별로 부처의 없다. 국장들 과장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네네. 그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어.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을 배우는 제가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있었던 애들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요. 일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 겁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직접 같이 했으니까. 일머리 알고 명령만 내리는 권력을 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명령을 내리는 자리는 일은 편하게 하겠네요. 그렇죠. 시키면 뭐 권력을 하는 하는 신용이라도 거니까. 하니까.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네네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